지지 이후에 정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칠 줄을 안 뒤에 그 다음에 정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함이 있은 뒤에야 고요하고, 고요한 뒤에야 능히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능득이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쳐서 나아갈 방도를 찾아서 이제 그 한꺼번에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중산 간께 그치고 난 뒤에 방향을 정해서 나아간다라는 건데요. 그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가장 점차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여자의 시집감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점이다라고 할 때 근데 점자를 보면은 물수자에 술의 거자에 도끼근자를 썼죠. 그러니까 물수라고 하는 것은 이 내 호께에 보면은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붉게 속에서 둥근 모습에서 수레바퀴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레바퀴를 만들려면 뭘로 만드느냐면 나무로 만들죠. 옛날에 나무, 그래서 나무에 있는 위에 있는 손목을 가지고 깎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을 도전하면은 연목괴가 됩니다. 그래서 도전한 이 태금을 가지고, 태금, 금이 바로 도끼에 해당되죠. 태금을 가지고 손목을 깎아서 그 다음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점차 나아간다, 이런 뜻으로 쓴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또 괴상을 보면은 손목에 목이라는 거죠. 목 밑에는 간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이 토를 이기고 다시 말해서 땅속에다가 잘 보면은 땅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점차 자라나가는 상입니다. 그래서 상 자체로는 목국토의 의미로 해서 땅속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점점 자란다, 이런 뜻을 담고 있네요. 자, 그 정자의 그 전을 보면은 점은 서괴에 간자는 지아니,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거 앞에 나온 바로 그 쉬운 두 번째 괴인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침이니 물불가의 종치라, 물건은 가히 끝까지 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점이라 하니, 그죠? 점괘로서 받았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정자의 해석으로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감이고, 진야요 지필유진이니, 자, 그치면 반드시 나아감이 있으니 굴신소식지 이하라. 다 한번 굽히면은 펴고 그 다음에 사그라들면 다시 자라나는 그러한 이치니라. 지지소생은 그침이 그치고, 그죠? 그침이 나오는 것은, 자, 그쳤다가 나오는 것은 또한 나아감이고, 소급은 역진야요. 소반. 그리고 자, 이걸 돌이키는 바는 또한 나아감이고, 점소의 차간예라 역진야니, 점괘가 그래서 간괘 다음하는 바이라. 진이 서는, 그죠? 나아가는데 순서로서 하는 것이, 진이 서, 그지? 그 진이 서 나아가는데 순서로서 함이 위점이니, 바로 점이 되니, 오늘날 사람들이 금이는 이 완진으로 위점하니, 점차 나아가는 것, 천천히 나아가는 것으로서 점차함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진이 서하여 나아감의 순서대로 하여서, 순서대로 하여서 불월차하니, 그래서 순서를 넘지 아니하니, 차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차서, 순서를 넘지 아니하니, 이로써 그 다음에 느린 바이라, 소위 완예라. 괴됨이 상손하간하니, 위는 손괴요 아래는 간괴이니, 산상유목, 산 위에 나무가 있어서, 그 다음에 목지 고이 인산하니, 나무가 높은 것으로 나무가 높아서, 그 다음에 인산이니, 나무가 높고, 그 다음에 산으로 인하였으니, 기고유인예라. 그 높음이 말미암음이 있느니라. 기고유인이니, 그 높음이 말미암음이 있으니, 자, 이 내기진야 면, 그래서 이에
그 나아가면 이에 그 나아간다면 유서예라. 유서이니 순서가 있으니 이로써 그 점이 된 바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정자의 해석을 보면은 산상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점괘에 대한 공자의 그 대상전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했고, 그러니까 산 위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나무가 높은 데는 높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산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별 문제 없고, 자, 다음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점차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것이 가장 그 인사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순서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시집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귀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가서, 시집 가는데 이제 시집 간다 그러면 자기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온 택산 함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 쪽에서 바깥으로 여자를 찾아서 그 다음에 여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 시집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상입니다. 그래서 장남과 장녀가 바로 부부를 이루는 상인데, 지금 여기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되겠죠. 차남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시집감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뇌택 귀매로 이렇게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남자 쪽 집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 쪽 집안에서 바로 여자를 찾아서 여자가 이제 시집 가는 상, 여기는 이제 관계없이 일단은 시집 가는 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자가 귀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돌아간다. 그래서 시집을 간다. 자, 그 예전에 여자는 태어나 자기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쪽 집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귀길하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주자는 발음이 이로우니라 그랬고, 자, 그 정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정한이라 그래서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주자 보면은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개 약간 차이가 있죠.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 길한데 그 길에서 그 다음에 계속 시집 가서 이롭게 하려면은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 괴제로 겸점의 언냐라, 괴의 재질로서 점차하는 뜻을 말함이라. 괴재질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장력괴가 되고 밑에는 가만히 그쳐 있다는 산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녀가 바람이 위에서부터 또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죠. 손, 입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발에서 불기 때문에 가만히 그쳐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그쳐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그칠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건곤지 변이 위 손간이요. 건곤의 변함이 바로 손괴와 간괴가 되고, 다시 말해서 건곤의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천지 비괴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위에 있는 3효가 아래로 내려가고 위에 있는 3효가 4효짜리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손간이 되니, 손간은 중이 위 점이라. 그죠? 거듭하여서 이 손간이 서로 거듭하여서 서로 같이 맞물려서 점이 되었느니라. 제 점체의 언이면 점의 체로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풍산 점괘의 체로서 말을 한다면 중이효 교야니 가운데 있는 두 효가 사귐이니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여기 있는 양효와 밑에 두 번째 있는 음효가 서로 간에 사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음양은 정응이 되는 관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로 정응이 되는 관계로서 그 이효가 사귐이니 이효지 교연 후에 두 효가 사귄 뒤에, 두 효로 말미암아 사귄 뒤에 남녀 각득 정의하니, 남녀가 각각이 정위를 얻었으니 초종 이효는, 그죠? 초효와 그 다음에 상구효는
상구여인 두요는 수부당위나 또 모름지기 마땅한 자리는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초요는 양자리에 음이 왔고 상구요는 음자리에 양이 온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리는 마땅하지 하지는 않지만 또한 양상음하하여, 원래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양상음하하여 득존비지 정하여, 역시 존비의 발음을 얻어서 남녀 각득 기정하니, 남녀가 각각이 그 발음을 얻었으니 또한 득위하라, 그죠? 위를 얻은 것이라. 여귀매로 정상되니, 그 다음에 오는 뇌택귀매와는 정이 서로 간에 그 반대가 되니, 바로 여지귀 능여시 정즉, 여자의 시집감이 능이 이와 같이 바르다면 길하니라. 천하지사 진필이 점자, 천하의 일이 나아가는데 반드시 점차한다는 것은 망녀 여기와 여자의 시집가는 것과 신지진어 조와 인지진어 산이라. 점차한다는 것은 바로 여자의 시집가는 것과 그 다음에 신하가 조정에 나아가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이렇게 되죠. 인지진어 사에, 사람이 일에 나아가는데 고당유서하니, 마땅히 진실로 마땅히 순서가 있어야 하니, 분리기서즉 그 순서로서 하지 아니한다면 능히 범의하여, 절도를 범하고, 그죠? 절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의리를 범하여, 절도를 능멸하고 의리를 범하여 흉구수지라, 흉앙과 허물이 따를 것이라. 그러나 연이나 이 의지 경중과 염치지 도에 여지 종인이 최위대하라. 그렇지만 의리의 경중과 염치의 도로서 본다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남자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큼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자, 문왕께서 어떻게 했느냐, 여귀, 여자의 시집가는 것으로서 뜻을 삼았고, 또한 남녀 만사지 선야라, 또한 남녀는 모든 만사의 가장 우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남녀가 만사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뒤에 설계전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유천지연의 유만물하고 유만물연의 유남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 괴에, 여러 괴에 다유 이정 소시 혹 부동하니, 여러 괴들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정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베푸는 바가 혹 같지 아니 유섭 부정지 의의 위지 계자 하며, 그러니까 이른바 그 유섭 부정하게, 그죠? 부정하게 건너는 것에 대해서 그 의심함이 있어서 바로 경계를 둔 것도 있으며, 유기사 필정이라야, 또 그 일을 함에 반드시 고듬이 있어야 내득기 의자하니, 이에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이 있으니 유언소리자 이기 정자예라. 그래서 그 이로운 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발음을 두는 것으로서 한다는 말이라, 그죠? 말이라. 그러니까 정자 여기서 해석은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발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여기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정지의 위지 계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나왔던 건너는데, 그러니까 바르지 못함으로 건너는데 그 의심이 있어서 경계를 그 두는 것은 이름하여서 그 산택 손꾀 바로 구의효가 이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손지 구의 시하라. 산택 손꾀 구의효에 뭐라고 돼 있나요? 산택 손꾀 구의효에 보면은 이정코 찾아보세요. 산택 손꾀 구의효에 보면은 이정코, 그죠? 이정코 정이면, 그죠?
이로움이 그러니까 바르게 함이 이롭고, 그런데 바르게 함이 이로운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간다면 흉하니,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죠. 그래서 건너는 것, 건너매 바르지 못할까를 의심해서, 섭부정지의라고 하는 것은 건너는데 바르게 하지 못할까를 의심하여서 경계를 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이른바 산택손귀의 구이요. 그러니까 이정코 바르게 함이 이렇고, 그런데 가면은, 왜냐면 구이는 두 번째 자리는 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양이 온 걸로 돼 있죠. 뇌택 귀매가 되니까, 그래서 바르지 못하는 것으로 건널까를 의심을 하여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경계를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것이니 어떤 경우냐면 바로 처음거열이라, 바로 음자리에 처해 있으면서 또 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목교가 되는 거죠. 그 연목교의 그 깊은 데에 거쳐 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개의 정이라. 그래서 마땅히 바르게 해야 하는 것으로서 경계하였느니라. 유기사 필정이라야 내득 기자는 또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둠에 반드시 바르어야 이에 그 마땅함을 얻는다라고 한 것은 산천대축계가 이것이니, 그죠? 산천대축계가 이것이니, 언소축은, 그래서 그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이어 정예요. 발음에 있고, 바르게 하는데 이롭고, 그 다음에 유언소리자는, 그 다음에 그 이로운 바라고 하는 것은 이기유정자라고 하는 것. 이로운 바는 그 발음을 두는 데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여기 바로 풍산점괘가 이것이니, 여귀지 소위 길은, 이른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이로써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차 정정예라. 바로 이같이 바르게 하는 것에, 바르게 함이 바로 이롭다.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로움이 이와 같이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느니라. 기 고유요 설계해라. 그래서 바르게 하는 데 이롭다라고, 이로움이 바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그 고유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르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유한 것이고 일부러 가설해서 경계한 것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비설계야라. 비설계야요. 그 다음에 설계야라. 점의 뜻은, 점지의는 의능형이 불운형자요. 그래서 정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능히 형통하고, 그래서 그런데 형통하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형자는 변달지의요 비점진지의예라.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통하여 이르는 뜻이고, 점차하는, 그저 점차 나아가는 뜻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두루두루 그 통해서 이르는 것, 통달한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점차하는 데서는 형이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길하다, 이런 뜻으로만 표현한 거죠. 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점은 점진야니, 점진이라라는 말이죠. 점진함이니, 괴됨이 지어하이 손어상하여, 아래에서 그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손순하여 위불거진지의라. 그래서 갑자기 나아가지 못하는 뜻이 되느니라. 유여귀지상언이요. 갑자기 뜻이 아니고 점진지의요. 여자가 시집가는 상이 있느니라. 또한 자이지오, 2효로부터 시작해서 5효까지는, 다시 말해서 안에 있는 이 4개의 효는 전부 다가 발음을 얻었죠. 양자리, 음자리, 양,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위가 다 발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안쪽에 있으니까 여자의 시집감이 길함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정으로서 경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건 설명할 거 볼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보면은 한상주시 왈 이렇게 됐죠. 여위가왈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한다? 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네의 외야라 원래는 안으로부터 하여서 바깥으로 바깥 자네 이자 맞죠? 안으로부터 해서 바깥 하는 것이니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전이여귀위의라 온전히 여자가 시집가는 것으로서 뜻을 삼았느니라. 개 예의 염치지 중과 천하국까지 보는 그죠? 천하국가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약 여지 귀하라 그죠? 그 예의 염치의 중함과 그 다음에 천하국가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결혼하는 것을 만사지시라 그랬죠. 모든 일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만사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만복의 근원이라 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이거는 시경 우리 처음에 나오는 관접장 바로 맨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앞에 관접편 시작하는 앞서서 그 주석의 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운곽시왈 보면은 여귀는 여자의 시감이라 라고 하는 것은 분리점즉 점차하는 것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눈이 맞아서 시집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음분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분난다 라는 뜻입니다. 음분난다 라는 말 그러니까 바람나서 그저 눈 맞아서 도망간다 이 소리에 부모 허락 안 받고 지들 멋대로 그래서 점차하지 않으니까 점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런저런 예를 갖춰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풍산점괘에는 그 여자가 시집가는 그 순서를 쭉 그 나열한 글로도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분인데 점인즉 위 뭐예요? 귀라 점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집가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귀 점리길리라 그랬죠. 여자가 시집가는 것으로서 점차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길한다 라고 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밑에 있는 오씨가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했는데요. 임천오씨왈 보면은 취녀는 그죠? 손녀는 제외하니 그죠? 손에 장녀가 되는 거죠. 손녀라고 하는 것은 장녀가 제외 바깥에 있으니 장입이 내 귀라 그죠? 장차 들어와서 그래서 얘 돌아오는 것이라 와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남은 제 내니 집 안에 있으니 방지 미왕이요 그래서 바야흐로 그쳐서 아직 가지 아니했으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지 아니해서 영 나중에 이제 맞아 들여야 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영이라 그죠? 그래서 아직 가지 아니 왕영 아직 가서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여귀 점지상은 여자가 여귀가 그죠? 여귀가 점차하는 상으로서 하였으니 가만히 있어보자. 저 위에 조금 다시 간남지 제내 간남이 집안에 있으니 바야흐로 그쳐서 아직 미왕이라 이렇게 되겠죠. 아직 가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면은 왕하면 영이면 맞이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끊어야 되겠네. 왕하고 영자 사이에.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유여귀니 이렇게 되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시감이 있는 것이니 여귀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 점지지 상이라 이렇게 되죠. 점지지 상이라. 빙즉 그래서 이제 빙이다라고 하는 손님 빙자가 되는 거죠. 손님으로서 초빙받는다라고 하는 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뭐가 된다? 위 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빙예 이런 거 해서 처가 되는 것이라.
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즉 뭐가 된다? 가만히 있어보라. 아니다. 잠깐만. 빙즉 여위 빙즉 빙이라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부른다면은 또 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분즉 위처자는 불러서 처가 되는 것이고, 아까 지금 여귀 점지상인이 빙즉 이렇게 해서 처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분즉 위처면 위첩이라 참 분즉 위첩이라, 그러니까 손님으로 해서 이렇게 불러서 가면은 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음분 나면은 이것은 그 집안 이전에 첩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할 때 정시를 맞이할 때는 반드시 혼례 관계를 두는데 그게 거기에 나옵니다. 자, 뭐로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첫 번째가 납체가 있죠. 먼저 납체라 그러는 것은 먼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뭐예요? 중매쟁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드려서 먼저 우리 이쪽에 이런 남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남자 쪽에서 저쪽에 여자 쪽 집에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중매를 서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은 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어떻게 되고, 뭘 듣기도 묻냐면 어머니 이름을 묻게 되는 거죠. 어머니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여자 쪽 집에서도 그런 집안의 남자 같으면은 괜찮겠네요 라고 하면서 여자 쪽에서 이제 응낙을 하면은, 물론 이제 문명에서 여자 쪽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남자 쪽 집에서 괜찮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요? 납길이 되는 거죠. 납길이라 그랬습니다. 납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드릴 납자니까 바로 혼수품을, 예단을 보내는 거죠. 예단을 보내면서 뭘 물어보냐면은 저거를 따지는 거죠. 결혼 날짜를 여자한테 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결혼 날짜를 피해서 이제 그 첫날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납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납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 기란 날짜를 먼저 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되면은 납징이 되는 거죠. 납징. 네 번째가 납징이 되고,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다르죠. 우리 납체다 그러면 중매쟁이가 되고, 문명하고 납길이 이런저런 납길이다 그러면은 이 혼인이 길한지 아닌지를 점쳐보는 거, 길한지 아닌지를 점쳐보고, 그 다음에 납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패백 드리는 거죠. 납패라고 하는 패백 드리는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청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청기, 그 다음에 친형. 그래서 청기, 물을 청자에 청기가 말씀 원자의 청자가 맞죠? 말씀 원자의 청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친형 가는 거죠. 가서 여자를 가서 데리고 오는 그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에 결혼의 순서가 되는 거죠. 결혼의 순서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거하고는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맨 처음에 혼인자리를 구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혼구가 되고, 그 다음에 납체가 있고, 혼인자를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 납체하고, 그 다음에 납기, 납기하고, 그 다음에 납패, 아까 지금 납패하고, 그 다음에 대례, 우리는 대례. 중국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여자가
여자 쪽 집에서 잠시 여자 쪽 집에서 혼례하는 거죠. 대례하고 여자 쪽 집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남자 쪽 집으로, 그래서 이제 우기라 이제 그제서야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중국에서는 아예 이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 쪽 집으로 가서 여자를 모셔갑니다. 모셔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혼례를 치르게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조선시대 때도 내내 이렇게 한 것은 옛날 이전에 고려 때까지 그 풍습들이 남아있는 건데, 여자 쪽 집안이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여자 쪽 집에서 모든 혼례식 다 하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있게 되죠. 3개월 정도 있거나 아니면 뭐 첫 애 낳을 때까지 뭐 있든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는데, 그 유풍이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먼저 처갓집에 들리죠. 처갓집 들려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친가가 처갓집에서 싸주는 이런저런 걸 가지고 가서 그 시집에 가서 이제 인사를 올리는 거죠. 그런 순서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지니까 요즘엔 어떻게 하나요? 시집 보낸 분 여전히 그렇게 하나요? 아니 그러면 자기네 집에 가서 자나 해서, 요새는 자기네 집들 하나 이렇게 두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그 결혼 순서가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납체,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이것이 바로 육례라 그러죠. 순서하는 그 육례. 6단계의 그 혼례라 이 소리는 6단계의 혼례법이라 라는 뜻이죠. 육례이니 바로 비후에, 그래서 이 육례가 갖추어진 뒤에, 육례 비후에, 육례가 갖추어진 뒤에 성혼이라 그랬죠.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고 이것이 중간에 하나가 비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혼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그 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논어에도 하나 인용해 놓은 시가 있죠. 누가 그 쥐에게 이빨이 있다고 하는가? 아니죠. 참새에게. 누가 참새에게 이빨이 있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자 쪽에서 이 혼인 파토내는 이거 파혼 선언을 했더니만은 남자 쪽에서 이제 이렇게 송사를 걸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 시 제목을 잊어버렸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성혼의 예를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혼의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혼례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도한 사람, 무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은 평생 여자가 고생스러울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파토를 내는 과정인데요. 어쨌든 예전에 성혼 단기가 이렇게 됐더라라고 표현했고, 여귀지 점여차라. 그래서 여자의 씻가는 것이, 여자의 씻감에 점차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운봉호씨 것까지를 보면은 함께는, 그죠? 택산 함께는 취녀 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는 여귀라 그랬고, 여자의 씻감이라 표현했고, 택산 함께는 취녀 그랬습니다. 여자를 취하는 것이 길하다. 다시 말해서 저 현숙한 여자니까, 요조숙녀니까 바로 이제 혼처의, 그죠? 혼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고, 그래서 취라고 하는 것은 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이라, 이런 여자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점괘, 풍산 점괘에서 여귀길이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 가자지 점녀라. 이거는 바로 시집가는 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산 함께가 나왔다 그러면 어지않아 좋은 혼처 하나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풍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시집가는 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연이나 개이 정이라. 그러나 다 그거는 뭐냐? 발음으로써 하는 것이라. 간이 준이, 여기서는 지금 간꾀나 택산 함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풍산 점도 간위 준이 그랬죠. 간꾀가 주장이 되니 간은 지하라. 간은 그침이라. 지열즉 그쳐서 기쁘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느낌이고, 그래서 이 정시위 취녀지 길이라.
그래서 발음으로써 하는 것이니, 그죠? 발음으로써 하니 이것이 바로 취녀의 기람이 되고, 그 다음에 풍산 점괘 같은 경우는 지손, 즉 그쳐서 손순하다면은 그 나아감이 이 정인이 시위 여귀지 길이라. 그래서 발음으로써 하니 이것이 바로 여자의 시가는 기람이 되느니라. 그래서 택산 함께 같은 경우는 뭐다? 그 여자를 혼처를 지금 구하는 거죠. 혼처를 구하는 것이 되고, 풍산 점괘 같은 경우는 여자가 시집가는 게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의 뜻에 대해서, 간은 하나는 다 그치는데 그냥 단순히 소남이다라는, 소남에게 장녀가, 이를테면 여기서 장녀가 이른바 시집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쳐서 기쁘고 그쳐서 손순하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단전에 보면은 점지 진야 여귀에, 지금 이 운봉호 씨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내용은 그 다음에 보면은 뇌택 귀매가 되는 거죠. 밑에가 연목계가 되고 우레계가 되는데, 이거는 장남한테 소녀가 시집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첩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여자는 바깥 다니지 않고 그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녀가 그 집으로 가는 것이 되고, 시집 가는 것이 되고, 그 택산 함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소남 소녀가 서로 간에 혼처를 구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가 그렇다 보면 혼처를 구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열 개념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택산 함께, 풍산 점괘, 뇌택 귀매꾀의 그 차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단화를 보면은 점지 진야 여 귀에 길려라 그랬습니다. 점진이라고 하는 것, 그죠? 점차함에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 귀의 기람이라고 했습니다. 여 점지의 지는 점차하는 뜻이면서도 나아가는 것은 이에 여자의 시집가는 것의 기람이니 위 정의 이유 점례라. 그 바르게 하여서 점차함이 있음을 이름이라. 여귀 여자의 시집감이 위 대이니 여자의 시집감이 큼이 될 뿐이니 타 진도 또한 그러니라. 다른 나아감도 또한 그러하니라. 지자라고 할 때 여기서 그 단전에 보면은 그 주자가 뭐라고 하냐면 점지 진야의 그 사이에 있는 지라고 하는 글자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연문이라. 아마도 연이요. 아마도 연문인 듯 하다. 없어도 그냥 점진이라 이 표현이죠. 혹 시 점자라. 혹 이것이 그냥 점자가 아닌가 한다까. 점은 점진야라, 이런 의미로 점은 점진야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자가 아니라 점자를 하나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뜻은 통하고, 자, 그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여귀의 길이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풉니다. 진득 위하니 나아가서 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이다. 그럼 바깥으로 나가서 양이 요 자리에 올라갔다, 요 자리가 되고, 같은 경우도 나아가서 그러면은 그저 대신의 자리를 지금 얻은 것인데요. 나가서 공이 있음이라. 공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자 같은 경우가 점진지 시 음양 각득 정위하니 이렇게 돼 있죠. 점진의 때이면서 음양이 각각이 바른 자리를 얻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자리 바른 자리였고 다섯 번째 자리 바른 자리 얻은 거죠. 그래서 진이 유공야라 그랬습니다. 사는, 그래서 네 번째 자리가 되는 사는 부유상진이 득정위요. 다시 또 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자리를 얻었고, 다시 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자는 이것을 뭐로 봤냐면은 천지 비괴로 봤었죠. 천지 비괴로 가서 지금 음이 저로 나가서 사가 됐으니까 사가 다시 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른 자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삼료는 이하이 위상하여, 삼료는 불교의 아래이면서 또
그 다음에 아랫자리로 표현할 때는 또 윗자리가 되는 거죠. 윗자리가 되어서 수위 정위하니, 마침내 또한 바른 자리를 얻었으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거 전부 다가 천지 비귀에서 온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 4요가 자리를 바꿔서 각각이 정위를 얻었으니 역위 진 득위지 의라, 또한 바로 나아가서 위를 얻은 뜻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이 정하니 가위 정방냐니, 그래서 나아가 발음으로써 하였으니, 나아가 발음으로써 하였으니 가히 나라를 바르게 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발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정자의 표현으로 보자면은 바로 육사를 표현한 거죠. 육사가 바로 바른 자리에서 손순한 덕으로, 왜냐면은 사 같은 경우는 손귀의 주요가 되는 거죠. 손순한, 그죠? 음효니까 손순함의 주요가 되기 때문에 그 손순한 덕으로서 구호 임금을 잘 보필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발음으로써 하였으니 가히 나라를 바르게 하니, 그래서 정자의 전을 보면은 이 정도의 정에 진에 가히 정방국하여 지어 천하야니 범진어 사와 진어 덕과 진어 위는 막불개 당이 정야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효를 하나 이렇게 찝지 않고 다만 바른 도로서 나아가 가히 방국을 바르게 하여서 천하에 이르니 무릇 일에 나아감과 덕에 나아감과 위에 나아감이 바로 다 그저 마땅히 바르게 함으로써 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4효, 5효를 다 들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주자는 지금 이 풍산 점괘를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이 궤변으로 석 이정지의라. 지금 여기 진이 정하니 부터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주자는 아까 진득위하니 왕유공야요 진이 정하니 가히 정방냐니라고 하는 그 설명에 대해서 궤의 변함으로써 이정의 뜻을 해석하였으니, 그러면은 대개가 이 궤의 변함이 어디서부터 왔다? 풍수환께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환께에서 왔다 그러면은 풍수환께 아래에서 바로 2효가 위로 올라가고 그건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구, 진, 거, 삼하고 구가 나아가 다시 말해 양효가 나아가 세 번째 자리에 거처하고, 그 다음에 화산역계에서 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산역계에서 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네 번째 자리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진이 정 나아감의 발음으로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양효가 나아가 다섯 번째 자리에 거쳐 했으니 개위 득위지 정이라, 다 바로 득위의 발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양자리로 찾아갖고 요 음은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자리를 위를 얻은 것이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이 다 위를 얻었다 해서 두 가지 궤에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위는 강득중야라, 그 자리는 그 위라라고 하는 것, 위라고 하는 것은 강이 중을 얻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몇 번째 효를 표현하는 건가요? 강이 중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5효를 표현하는 거죠. 강이 중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로 5효만을 두고 별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진이 정하니 가히 정방년이 나아가서 발음으로써 했으니 가히 나라를 바르게 하니, 그 위는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은 공자는 구호효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호효가 자라기 위해서는 자, 옆 아래에 있는 손순한 덕에 있는 육사의 도움과 저 밑에서 후중하게 그쳐 있다라고 하는 3효와 그 다음에 2효의 도움들이 없으면은 불가하다 이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주자 같은 경우는 2효부터 5효까지가 다 바른 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정자는 상에 저 위에 보면은 바로 그 위쪽 이제 진
득위 왕유 공야라 했고, 그죠? 단전에서 공자가 그 두 번째 줄에 그 진 나아가서 위를 얻어서 가서 공이 있음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통틀어서 그 다음부터는 통틀어서 음양득이니, 그죠? 음양이 위를 얻었다라는 것으로서 표현을 했으니, 다시 말해서 2, 3, 4, 5효까지를 다 통틀어서 표현을 했으니 시, 진이, 유, 공이요. 이것이 바로 나아가서 공이 있음이고, 그리고 또 다시 말하기를 기위, 득, 강중자야라 지금 요 자리에서 표현한 이 말을 라고 했으니 소위 위라고 하는 것,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인 오효입니다. 오가 이 강양중정으로 득존이 예라, 강양중정함으로써 높은 자리를 얻었음이라. 그죠? 존위, 임금 자리가 되겠죠. 제효지 득정역 가위 득위라. 제효가 바로 여러 효들이, 다시 말해 2효, 3효, 4효가 발음을 얻은 것 또한 다 가히 득이라 할 만하니라. 그러나 미약 오지 득존이라 고로 특언지라. 그렇지만은 오의 존의를 얻음만 같은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특별히 오를 염두에 두고서 공자가 기위는 득 강중야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시 이 괴체 언으로 위 구호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괴체의 그 말로써 바로 괴체 풍산점께 그 전체를 두고서 특히 구호를 지목하여서 말한 것이라 표현을 했죠. 그 관련해서 진이정이라고 그 밑에 보면 중계 장시왈 보면은 진이정 가위 정박야라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냐면 풍화 가인께에 가도지 천하정 가도정 집안이 바로어야 가도정이, 그죠? 집안이 가도가 바로어야 천하가 평정된다, 천하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이정 가이 정방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화 가인께에는 가도정이 천하정야라. 비 오거 존이 위 강이 득중이니 능여시호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풍화 가인께도 보면은 밑에가 볼괴가 되고 위가 바람괴가 되니까 역시 오효의 강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효가 그 존위에 강함에 거처하지 아니하고 강함에 거처하면서 중을 얻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죠. 비라는 말이 그 밑에까지 수식하네요. 비 오거 존위 강이 득중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능이 이와 같으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괴상의 상체와 하체를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손할세 동불국야라 그랬습니다. 아래서 그칠 때 다 그칠 줄 알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서 천하를 다스릴 때는 또 어떻게 된다, 손순하다 그랬죠. 손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서 행동하는 사람 같으면은 궁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손하기 때문에 움직여도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궁하지 않느니라. 정자의 전을 보면은 내 간지하고 안의 간괴가 그침이고 외손순 바깥에 손이 순하니 지위 안정지 상이라. 그쳐서 안정한 상이 되느니라. 손이 화순지 의하니 인지 진야 약이 욕심지 동즉 조이 부득히 점이라 고로 유곤공이니 제 점지지 의는 내 지정이 왜 손순이라 고로 그 진동이 불유곤궁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금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바람 낀 손은 화순한 뜻이 되고, 화순한 뜻이 되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나아감이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나아가서 행할 때는 바로 화순함을 목표로 해서 화순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화순함이 되는데 만약에 욕심으로써 움직인다면은 조급하여서 그 점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곤궁함이 있으니
제점지의. 그래서 점차하는 뜻은 바로 안에서 그치고 안에서 그쳐 조용하면서 바깥으로는 손순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나아가 움직임에 곤궁함이 있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자가 보면은 주자는 이 역시 궤덕으로서 원 점진의 뜻을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고, 이 전체 궤상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느냐면은 산상유목, 바로 산 위에, 글자 그대로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점이니,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 개념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가 자란다 이 소리입니다. 산 꼭대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산상유목이 점이니, 그래서 군자가 이걸 보면서 다시 말해서 나무가 간토에, 그죠? 간토에 이렇게 해서 뿌리를 뻗어서 점차 자라나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바로 이 풍산점괘의 상을 보고서 스스로 어떻게 하냐, 거현덕, 어진 덕에 거처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가 그칠 때 그치어서 스스로 닦아가면서 스스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두루두루 주변의 풍속까지를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덕에 거처하면서 풍속을 아름답게 선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굳이 현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굳이 이거는 뭐 안 써도 된다, 연문이다 이렇게도 보고 그냥 거덕선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정자가 이거 보면 산상유목에 산 위에 나무가 있음에 기고, 그 높음이, 그죠, 말미암음이 있으니, 말미암음이 있다 앞에서도 한 내용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산의 나무가 더 높게 보이는 것은 바로 산 때문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점차하는 뜻이니, 군자 관점지 상하여, 군자가 점차하는 상을, 이 점괘의 상을 보고서 이 거현선지 덕하며, 바로 그 어질고 선한 덕에 거처하면서 그 다음에 화미어 풍속하니, 바로 풍속을 교화하여서 아름답게 하니, 인지 진어 현덕에, 사람이 현덕에 나아감에 필류기 점은, 반드시 그 점참을 두는 것은, 갑자기 하지 않고 그 점참을 두는 것은 습이 후에 능안이니, 그죠? 서서 익히는 거죠. 서서 익힌 뒤에, 그죠? 익힌 뒤에 능이 편안하니, 비가 능절이 거치하라, 그죠? 가히 절도를 능멸함이면서 업신여기면서 갑자기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니라.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맞추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점차 그 사람들이 했던, 이게 꼭 절도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지켜왔던 것들,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겠죠. 이걸 전부 다 무시하고 갑자기 내 것이 옳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는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재기차연이니, 그죠? 나에게 있는 것 또한 그런다. 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고치는데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고쳐라 그러면은 나는 이게 옳은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 저 사람께 옳은지 그런지는 이게 쉽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교화지어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화를 함에 분리점이면, 점차함으로써 하지 아니한다면 기능 이포와 그 능이 교화가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먹혀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이풍이속은, 자, 풍속을 옮기고 그 다음에 그저 습속을 바꾸는 것은 비일조일석 소능성이라. 어느 날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능히 이룰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선속은 필리점예라.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점차하는 것으로서 해야 된다. 갑자기 바꾼, 혁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제들은 갑자기 고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전체 백성들의 습속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되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인이 어떻게 3년을 3대를 집권하여야 가히 선정을 그저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자들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주자가가 뭐가 좀 잘못된 거. 주자가 보면은 산상유목은 그죠? 산상유목인 나무가 점차 자라난다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산이 점점 높아져서 맞아요? 소위 위점이라.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죠. 이거 이거 누구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맹자에 보면은 우리가 그 근본을 재지 않고 그죠? 그 근본 산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밑에서부터 산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산마루에 잠루라는 말이 있었죠. 제가 이게 맞는 거 모르겠다. 잠루라고 하는 것은 산꼭대기가 되는 거죠. 가만있어. 누가 갈 때 누자를 어떻게 쓰더라? 나무 목자 루가 잠루인가요? 잠루에 여기다 산꼭대기에다가 일촌에 나무 하나를 딱 올려놓고 이게 제일 높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주자가 이게 좀 과하다 보면서 설명이 좀 지나치게 되는데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좀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게 우리가 2루편에 나오다가 제가 앞에 어딘가 적어둔 것 같은데 고자 하편 21장인가 거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불최지 기본 그 근본을 재지 아니하고 그 끝만을 가지런히 한다면 방촌지 목을 그죠? 그 방촌의 나무를 일촌의 나무를 그죠? 저 잠루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근데 딱 그 방식의 표현이 여기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읽어볼까요? 거기 양시왈 보면은 지중생목 땅 속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이 뭐가 되나요? 지중생목이면은 지풍승귀가 있죠. 그죠? 이건 지중생목이죠. 땅 속에서 나무가 이렇게 지중생목이 지중생목이 이시 승인이 그래서 때로 하면서 생목 지중생목 어디가 두 번째 줄에 양시월 지중생목 땅 속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이시 때로서 하면서 승인이 맞죠? 승이요. 그 다음에 산상유목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은 기진이점 그 나아감이 점차하는 것이니 군자지 풍지관참 지중유목 내가 지금서 그려놓고도 이게 나무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지중유목 이게 승이니 그래 때로서 점차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승이고 산상유목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은 그 나아감이 점차하는 것이니 이 점이니 군자 지본자 군자가 근본을 아는 자 군자는 근본을 아는 자이니 그죠? 군자는 지본자이니 그 지미지 물을 근본이 아니라 군자가 지목 군자는 지목자 지물지 물이니 그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죠? 미미한 물건이라는 것을 아니 그죠? 아는데 아니다. 군자 지의 목적어가 더 내려가야 되겠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물건인데도 오히려 불가히 부점이니 그죠? 가히 점차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죠? 가히 점차하는 것인데 점차하는 것을 점차하는 것인데 하물며 그죠? 거현덕 선속화 그죠? 저 미미한 물건인 나무라는 것도 오히려 가히 점차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을 아는데 그죠? 그렇게 되겠죠? 군자 그 다음에 주어가 되고 지 동사가 되고 목적어가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불가히 부점까지가 되는 거죠. 부점이고 하는데 이것을 아는데 하물며 현덕에 거처하고 풍속을 선하게
하매야 하물며 그렇게 하매야. 그래서 거현덕이 현덕에 거처하면서 점차 닦은 뒤에야 그 다음에 점차 닦은 뒤에 아니 잠깐만 그 거현덕하에 현덕에 거처하여서 그 다음에 이 점수 점차 닦은 뒤에 그 다음에 지근이 닦고 그래서 지극히 근이 부지런하다 이 소리죠. 아주 지극히 부지런히 한 뒤에 정미로와 진이 이렇게 되죠. 정미로 그 뜻이 이상한가요? 다시 보자. 거현덕에 거처하여서 이로써 점차 닦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극히 부지런히 하고서 그러고 난 뒤에 한 뒤에야 정미로와 진이 이것이 양자운이 이른 바 양자운이면 양자 법원을 쓴 사람이죠. 양자운이 이른 바 시호위사요 처음에는 선비이지만은 종호 위성야라 끝내는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 성인이라고 해서 별것이 있느냐. 성인도 우리와 똑같은 선비였다. 그죠? 그런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닦아섰더니 결국은 선비가 되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속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달갑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면 성인도 보통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청나라 때 어떤 학자가 아까 지금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을 그 시진핑이 자기가 그 간부 교육을 시킬 때 더욱더 열심히들 당원들에게 노력하라라는 뜻으로 이제 인용해서 쓴 글인데요. 여기서 유래됐군요. 양자법원에서. 그래서 선속이 점기, 풍속을 선하게 하여서 그리고 그 기를 날짜를 점차 해나간다. 기라고 하는 것은 세월 기라는 거죠. 뭐 점차 기약을 하면은 그죠. 처음에는 변구 그래서 점차 하면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변한 지가 오래된 뒤에야 어떻게 된다? 성하니라. 이것이 공자가 이른바 선인이 위 방백년이라야 가히 승잔 거살의라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 있죠.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오더라?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공자가 그저 선인이 나라를 한지 100년이 된 뒤에야 가있어 저 잔악한 무리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자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